자, 안녕하세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최대한 줄이고 그런 미래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생존 본능에 따른 무의식적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앞 강의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첫 번째, 모든 생명은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힘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인데 을로 되어 있네요. 자, 이 반응은 상당히 무의식적입니다. 생존 본능은 자기가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먼저 앞 강의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식물이 처음에는 요만하게 이파리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세히 보면은 잎이 자꾸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이 속 중간에는 계속 싹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이게 자꾸 많아지다 보면은 야들이 껍질을 형성합니다. 껍질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커가면서 계속해서 잎이 밖으로 나와서 껍데기를 요래 형성합니다. 그리고 속에서는 계속 가장 연한 부분이 올라가죠. 올라가서 마지막 부분에서 가면은 이제 얘들이 꽃을 피우죠. 꽃을 이렇게 피우죠.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가 어릴 때 미술을 못 배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미술을 못 배운 이유도 간단해요. 저는 크레파스가 없었어요. 크레파스가 없어가지고 미술을 못 배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크레파스를 사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크레파스가 없어가지고 미술을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사보자기 애들 흘린 크레파스를 한 개씩 두 개씩 모아서 모으고 나니까 초등학교 2학년 되니까 물감을 가지고 물감이 또 없잖아요. 2년 연속으로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 미술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건 전 잘 못해요. 그래서 잘 못하지만 사람에 대한 관찰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관찰을 왜 많이 하느냐? 생존 본능이죠. 생존 본능. 살려고 했는 거죠. 살려고. 무의식적으로 살려고 관찰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관찰이 오래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라는 의식이 생겼어요. 이 의식이 생기면서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됐고 여기 나온 내용은 물론 책을 받는 것도 있지만 책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저의 경험과 관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설하고 조금 다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서 이해되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갖다 버리면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생존 본능에 따른 무의식적인 반응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나무로 가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속은 보들보들하고 겉은 딱딱한 껍질이 생기죠. 껍질 생깁니다. 이걸 사람에 비유하자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람은 속은 진실된 마음이 있고 진실된 마음, 겉은 가식이 있습니다. 이 가식이 보호 기능을 한다 그랬죠. 보호 기능. 식물의 껍질이 보호 기능을 하듯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해야지 자기가 살 수 있죠. 요 진실하다 하는 마음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어린애 같은 아주 순수한 마음을 얘기하면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 생존 본능인데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주변에 있는 주변 존재와 한자로 얘기하면 존재와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와 잘 지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진실된 마음이에요. 사실은
모든 존재가 그래요. 왜 그러냐? 주변하고 잘 지내야지 뭐가 가능하죠? 생존에 유리합니다.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게 실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좌절되거나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작동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불안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이 누적되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내가 안전하더라 하는 경험치가 쌓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특징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3세 이하의 경험입니다. 3세 이하의 경험. 왜 우리는 3살 때까지 보통 말도 잘 못하고 걷는 것도 잘 안 되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없죠. 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타인의 도움을 잘 받으면은 사랑받은 느낌이 생긴다 그랬죠. 사랑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무기력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무기력감. 이 무기력한 경험이 뭘 일으키냐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주체가 되고 싶은 느낌을 가지고 옵니다. 주체가 되고 싶은 욕구를 발생시킵니다. 욕구를 생겨나게 하죠. 또한 이 사랑받은 느낌은 항상 다시 사랑받는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만듭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위로라 그러죠.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랑받는 느낌과 관련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또 무의식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존재해요. 항상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기도 하고 위로받고도 싶으면서도 동시에 또 간섭은 싫어해요. 간섭. 그러면서도 간섭은 또 싫죠. 간섭은 싫고. 다시 말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죠. 내 맘대로. 이건 자기 주체 욕구와 또 연결이 돼. 주체 욕구와. 그래서 참 모순적이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소위 말해서 아쉬우면은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배부르면은 내 맘대로 하고 싶고 그런 상태죠. 이게 문제점이냐?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특징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알고 보면은 자신한테 피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 옛 속담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제 발등 찍다.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 하죠. 제 발등 찍는다. 자기는 도끼질을 해요. 나무를 캐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사는데 도움 되겠다 하고 도끼질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도끼가 자기 발등을 찍는 경우가 있죠. 자기 발등을 찍는 경우. 정치 비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그러면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다른 예를 어떤 게 있을까? 자, 당구장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구장. 여러분이 당구장 손님이에요. 손님으로 당구장에 갑니다. 당구장에 간대. 당구장에 가니까 당구다이아가 있어요.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테이블이 있고 공이 있고 여러분들 큐가 있고 당구를 쳐요. 당구를 치면은 이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돈 줬으니까 돈 주고 당구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당구장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당구장 주인한테 자기가 도움 준다고 생각해요. 도움 준다.
돈 주고 당구 치는데 도움 준다. 장사하게 해줬으니까 도움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당구장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당구 테이블하고 공하고 큐하고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네는 돈 주고 와서 치는 거 아니냐? 내가 너네 노는데 도움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둘 다 그냥 서로에게 도움 준다고 생각하지만 도움 받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은 비록 손님이 돈을 줬지만 이 당구장 주인이 죄송합니다. 자, 다시요. 비록 돈을 줬지만 당구장 주인이 당구장을 만들지 않았으면 당구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극단적으로 가면은 당구장 손님이 이 당구장에 단골이 됩니다. 단골이 되어가지고 매일 가요. 매일 당구 치러 가가지고 당구를 자주 치고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낯선 사람이니까 친절하게 대하면서 아이고 사람 어색하니까 당구장 주인하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 존대도 하고 친절하게 잘 지내려고 하고 때로는 뭐 저녁 때 뭐 밥도 한 끼씩 서로 나눠 먹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는 당구장에 자주 올라갑니다. 자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당구장에 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당구장 주인 돈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놀러 가는 거죠. 목적이 분명해요. 놀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손님이 슬슬 불만을 토로합니다. 손님이 불만을 지깁니다. 어떤 불만을 지기냐면은 야, 내 맨날 이 당구장 오는데 이 단골인데도 이거 당구장 주인 서비스가 영 아니다. 이렇게 하면 서비스가 영 아니다. 그럼 뭐 당구 공도 마음에 안, 당구 테이블도 마음에 안 들고 큐도 마음에 안 들고 주인이 저래가 되나 하면서 영 저 장사하려고 하면 걸러 묻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구장 주인이 또 입장에서는 그걸 또 보고는 이제 말은 하지 않지만 직감적으로 사람이라 하는 게 느낌이 있죠. 자기한테 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끼죠. 그러면 슬슬 뭐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와가지고 갑질하려고 지랄하노 하면서 이렇게 좀 반응이 싱구둥해지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손님과 당구장 주인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냐?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상호 교환하는 관계일까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돕는 관계가 아니죠. 당구장 주인은 당구 다이아를 만들어서 손님한테 제공하고 손님은 돈을 지불하고 당구를 치는 거죠. 그냥 공정한 거래일 뿐입니다. 공정한 거래입니다. 거래. 근데 이 거래에서 왜 사람들은 또 불만을 지기느냐? 희한하죠. 손님 입장에서 놀러 갔지만 이 놀러 가는 욕구 플러스가 한 개 더 되죠. 어떤 플러스가 있냐면은 사람과의 관계 욕구가 숨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욕구가 숨어 있다. 그 당구장 주인은 지금 관계 욕구는 별로라는 얘기죠. 별 상관없고 돈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손님은 자꾸 불만이 생기고 당구장 주인은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라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관계 욕구도 중요하고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한데 섭섭함이 중복되면은 손님이 당구장을 가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이 손님이 지만 안 나가느냐? 인간이라 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자기가 한번 불만을 지기가 자기 혼자 나가면 되는데 꼭 우리는 또 무리를 지가지고 옆에 지 않은 다른 손님들 있죠. 같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장사하면 걸렸다. 다 딴 데 가자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무리를 끌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은 당구장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살펴볼게요. 당구장은 지금
장사를 못하게 된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손님들은 놀러 가는 장소를 잃어버리고 딴 데로 이동합니다. 이동. 자, 그 결과 또 그까지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당구장 주인은 돈을 많이 못 벌게 되죠. 그 다음에 손님들은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잘하느냐. 딱 가면은 다시 처음부터 새로 관계를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하면 또 이제 귀찮아요. 귀찮고 그쪽 당구장 주인도 마찬가지 돈 벌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번 갔다가 가보니까 거기 기존에 있던 손님이 있죠. 기존 손님들이 있으니까 우리 손님이 있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게 있죠. 기존 손님들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자기가 맞추지 못하면은 여기서 끼어들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놀러 가는 것과 관계 욕구가 있는데 여기서도 관계 욕구를 형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손님은 자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당구장 주인도 자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됐죠.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됐느냐? 자기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이득되는 관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이득되는 관계가 그러면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느냐 볼까요? 자, 서로에게 이득되는 관계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될까요? 예, 서로를 잘 이해하면 되죠. 서로를 잘 이해하면 되죠. 만약에 당구장 주인이 손님의 관계 욕구를 이해를 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 벌려고 장사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상대방의 관계 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충족시켜 줄 수 있죠. 친절하게 대하면 되죠. 친절하게 대하고 이 사람의 관계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돈을 받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주 오게 되죠. 자주 오게 되고, 그러면은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쳐다보면은 관계 욕구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떠납니다. 이 사람들은 관계 욕구가 제일 강해요. 그래서 혹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영업장을 만들었을 때 반드시 오는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거 오늘 얼마짜리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손님들은 즉각 알아차리고 떠나게 됩니다. 장사 안 되는 집에 가보면 대부분 손님들을 돈으로 쳐다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손님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이 당구장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당구장 주인의 습성을 알아야 돼요. 일단 둘 중에 한 명만 이해를 잘하면은 이 관계는 지속됩니다. 자, 이 당구장 주인이 지금 일단은 수준을 딱 봤을 때 돈밖에 안 밝힌다. 그러면은 자기 안에 있는 이 관계 요건은 딴 데서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얘는 그냥 순수하게 놀러만 간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아니면은 빨리 처음에 가서 딱 보자마자 정말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러면은 자신의 관계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친절한 주인이 있는 데서로 빨리 이동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 사람 뜯어 고쳐가지고 인간관계를 새로 만든다. 고집신 사람 많습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 관계 욕구가 강한 사람들 중에 또 다른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관계 욕구가 좌절되면은 상대를 뜯어 고치려고 해요. 상대를 고치려는 욕구가 생겨요. 고치려는 욕심이 생겨요. 자신의 관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뜯어 고치려는 욕심이 발생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100%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하느냐? 욕심을 놓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은 사람한테는 약간씩 관계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관계가 잘 형성이 됩니다.
그건 뭐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은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살짝 두려움을 느끼죠.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대인관계가 자기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존의 위협감 혹은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생존의 위협감과 두려움이 두 가지 전략으로 바뀝니다. 두 가지 전략을 만듭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전략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회피를 합니다. 회피. 이 두려움을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돌파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돌파 경험을 가지는 그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아주 어릴 때 몇 번의 기대를 합니다. 자주 기대를 합니다. 자주 하다가 자주 기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 좌절하죠. 자주 기대를 하면 자주 좌절하기 때문에 그 좌절감에 의해서 모든 기대를 포기하게 되죠. 기대를 포기하게 됩니다. 기대를 포기하고 이제 스스로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주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내게 뭔가 해주기를 어릴 때부터 기대를 하다가 그게 자주 좌절이 되고 나면은 그때는 모든 기대를 사람들의 도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합니다. 그걸 포기하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되겠죠. 스스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노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노력이냐? 힘을 기르는 노력이죠. 우리나라 그 남자들이나 전 세계의 많은 남자들의 어릴 때 소망을 보면 슈퍼맨이라 하는 것이 인기를 얻고 히로 영화가 인기를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욕구 때문에 그렇죠. 힘을 가지고 싶은 욕구, 강해지고 싶은 욕구, 그래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그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곱게 생각보다 부모들이 곱게 키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랑받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좌절보다는 타인으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으면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일찍 터득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개고생을 하지 않아도 생존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위협이 생기면은 그걸 뭐 굳이 꼭 이겨내지 않아도 자기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불편하니까 그냥 피해버리는 경향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제 남자와 여자를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상황이 딱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 그 각자의 태어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취하는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하다 그러면 어릴 때 좌절감이 아주 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반면에 뭐 조금만 힘들면은 뭐 크게 표 안 내고 살며시 요리조리 표 안 나게 살살살살 잘 빠져나간다. 그러면 어릴 때 생각보다는 사랑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사랑받았다 하기보다는 어릴 때 자기 원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해줬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은 어릴 때는 좋은데 크고 나면은 조금 독립심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어릴 때 좌절을 많이 하면은 노력이 이어지죠. 강해진다.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이 단점은 자기가 강하니까 남은 좌절했는 기분하고 자신의 힘이 결합해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됩니다. 좌절감과 힘이 결합돼서 뭐 남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게 최악의 경우죠. 좌절을 했으면 남을 생각해야 되는데 남을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만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 욕구가 엄청 강합니다. 관계 욕구가 엄청 강합니다. 그렇지만 이 강한 관계 욕구가 너무나 많은 좌절을 겪다 보면은 포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자기의 기대를 좌절시키지 않는 하나의 전략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쓴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민폐를 끼치는 종류가 있잖아요. 민폐를 끼치는 안 끼치는를 보면 알아요. 민폐 끼치는 종류가 아니고 그래도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고 한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속이 정말 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관계해 놓으면 사실은 상당히 좋아요. 의리도 있고 괜찮습니다. 근데 반대로 좌절감이 좀 적은 애들은 이제 노력이 어떻게 될까요?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크면 클수록 힘이 그렇게 세지질 않아요. 그래서 좀 약자의 입장을 많이 취합니다. 약한 척을 하면은 쉽게 얻는 거죠. 약한 척이 뭔가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쉽게 얻는다. 이게 전략으로 발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거꾸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참 착하죠. 착하고 부드럽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만하죠. 나쁘게 말하면 만만하고 좋아 보이죠. 그냥 사귀기 편안하죠. 편안하다. 사람은 자기보다 힘센 사람은 다 불편해요. 자기보다 힘이 약하면 편안하고 편안하다는 얘기는 만만하다는 얘기와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어쨌든 대인관계는 잘합니다. 대인관계를 잘한다. 왜? 자기 생존 전략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려? 없습니다. 오직 본인의 생존입니다. 지금 이 얘기 들으면은 저보고 막 그런 게 있나? 난 남들 다 배려한다 하면서 뭐 이제 욕을 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 자체의 반응 자체가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이고 생존 본능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제가 이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상. 이런 현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대인관계 본인밖에 생존이 아니고 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좀 극단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자, 이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한테 만약에 여러분한테 가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식사는 한번 같이 할까요? 제가 살게요. 이렇게 분명히. 사람들 만나면은 먼저 관계를 빨리 맺어야지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일수록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미소 짓고 친절하고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서 말을 걸고 그리고 뭐 밥도 자기가 먼저 살라 그러고 막 힘든 일 있으면 옆에 쫓아가 도와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네가 밥 산다고? 예, 고맙습니다 하고 밥을 얻어 먹어 보세요. 밥을 얻어 먹고 가만히 있어 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분명히 또 한 번 더 와서 다시 또 식사를 하자 할 겁니다. 자기가 또 산다고. 두 번만 얻어 먹어 보세요. 밥을 두 번만 얻어 먹어 보면은 세 번째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게 했으면은 자기가 사는 게 맞죠? 내가 산다 했잖아요. 그 상대방을 배려해서 사는 겁니까? 내가 살게. 그래, 내가 얻어먹었어. 얻어먹었다.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살게 했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보면은 좀 있으면 또 살게. 내가 한 번 더 살게 하면서 가자 하면서 해요 또. 또 얻어먹어봐요. 그냥 가만히. 미안해 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계속 얻어 먹어봐요. 언제까지 살 수 있는가? 그러면 3번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3번 넘어가기 전에 이제부터 뒤에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저 인간 저거는 맨날 밥 얻어 처먹을 줄 알지 지가 밥 살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밥을 샀는 행위는 상대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밥을 사고 나중에 밥을 얻어 먹어서 본전치기 하고 싶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걸까요? 재밌죠? 자, 분명히 이 사람은 거래를 했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밥을 사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얘기하죠. 밥을 얻어 먹었으면은 밥을 사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내가 살게 했지만 나중에 내가 요 얻어먹기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딱 보고 이런 사람들은 투자 개념이 있어요. 작은 밥을 사고 나중에 큰 부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유효한 전략이에요. 유효한 전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호의를 베풀면 나중에 그 호의를 더 크게 갚고 싶어요. 더 크게. 왜 더 크게 갚고 싶으냐? 그거는 잘난 느낌하고 관련돼요. 내가 받은 게 100인데 돌려줄 때 10밖에 안 돌려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잘나고 싶기 때문에 특히나 상대적으로 인식이 없을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100 받아 먹었으면은 100보다 조금이라도 더 얹어가지고 돌려주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래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생존 본능인데 현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 약자가 가지고 있는 생존 전략에 따라서 도덕이 발달돼요. 도덕이. 그러니까 약자의 도덕이 있고 또 강자의 도덕이 또 있습니다. 강자의 도덕. 근데 우리가 도덕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도덕이라기보다 도덕은 그냥 단순한 생존 본능에 따른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반응. 좀 충격적인가요?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냥 동물에 비교해서 그 인간이라 그러죠. 인간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인간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동물과 사람은 동물은 모든 의식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생존 본능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 평생 요것만 하다 죽습니다. 사람은 의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선택. 인간은 이 두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데 얼마나 성숙했냐에 따라서 의식적인 선택의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성숙이 안 되면 무의식적 반응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죽을 때까지 동물처럼 무의식적 반응만 하다가 죽느냐? 아닙니다. 가끔씩 한 번씩은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바짝 드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의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 그러죠. 그 가능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어질 거는 약자의 도덕과 강자의 도덕 둘 다가 생존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